요즘 또 저 전공의들 문제도 뜨거운데 이게 전공의들도 사실은 이게 인턴 레지던트 앞으로 이게 그 의대 증원을 해서 2,000명을 늘리면 2,000명 늘리면 이게 15년 후의 일인데 네. 이 15년 후의 일을 가지고 이제 총선 앞두고 어떤 대목 맞아서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건보 숟가락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고 국민 삶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의료 개혁이 다방면에 상호 걸려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예. 근데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게 사실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매듭을 푸는 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000년에 한번 하려고 실패했었죠. 실패했죠. 아시다시피 2020년에 네, 2000년에 우리가 의학분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죠. 그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줄였어요. 그 당시에 3,500명을 한 450명을 줄여가지고 3,058명으로 줄였는데요. 2000년에 줄인 그 숫자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OECD하고 비교해서도 뭐 OECD가 평균 1000명당 3.5명 의사가 있는데 우리는 2.3명이다. 뭐 그렇죠.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2000년대부터 의학 본합에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 450명 정원 줄이고 그게 지금 20몇 년 동안 유지를 해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고령화라든지 또 소득이 올라가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공급 측면에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들을 조절을 해주는 건 필요한데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 논의됐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2020년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의사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예. 자기들 15년 후지만 15년 후부터 해서 지금 전공의 생각에 오시면 15년 후부터 뭐 지금 한 그 다음 20년 이상은 더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미래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역사적 경험인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뭐 정부가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네. 얘도 시점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했었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공이나 뭐 정예민이 다들 우리 2월 말에 학기가 끝나고 졸업하고 이런 거에 다 맞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졸업해서 인턴 들어오는 거 전공이라든지 전임이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게 다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에 만약에 지금 같이 아예 인턴 안 하겠다. 사직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알리바이가 되네. 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국민들을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협박할 수 있는 그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협상의 레버리지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엄격결에 이게 이거를 고려를 안 했거나 또는 이런 걸 알고도 했다는 거는 단 하나죠. 4월에 총선이니까 지금 그렇죠. 총선 이슈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만약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타이밍상 이거는 적어도 4월 정도쯤에 이슈가 됐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지난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을 늘릴 것인가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2,000명씩에서 10,000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첫 해부터 2,000명을 늘릴 건지 첫 해에는 500에서 한 1,000명에서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늘려갈 건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점점 숫자를 늘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갑자기 2,000명을 늘렸을 때 수용을 그렇죠. 다 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지방 공공의대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만들고 학생들 뽑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의대들 중심으로 늘리는 정원들을 몇 년 동안에 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거는 신설. 지방 공공의대 같은 거 신설해서 늘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급 정책들을 가져가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2,000명 그것도 해서 똑같이 가겠다? 그것도 너무 좀
생뚱맞은 생각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뭐 그러다 보니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자기들의 이익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충분히. 뭐 예. 그런 측면이 예. 강한데 예.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치적이다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게 공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교육이라는 것을 그냥 숫자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제 반박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게 파국으로 가는 거를 사실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절충점들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뭐 내년부터 2,000명이 아니고 우리가 총원을 몇 명까지 늘릴 거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잡더라도요. 지금 현재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500에서 그렇죠. 1,000명에서 시작을 해서 좀 늘려가고 그리고 이 의사결정 정원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나중에 뭐 수가 문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3의 전문가 그룹들에게 위임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 것을 정부나 또는 국회에서 받아서 입법을 의협에서, 하겠다.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정부나 또는 소비자 단체 또는 의협 같은 데서 추천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서 정하게. 그래서 해마다 의사 정원도 그런 전문가 독립적인 그룹에서 국민 의료 수요라든지 공급 같은 걸 생각해서 정하면 받아들이는 식으로 하는 차제에 예.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수가제라는 거죠. 의료 행위에 따라서 그렇죠. 의료보험이 지불이 되는 개별 수가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잉 진료 같은 경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의료비 지출 같은 것도 굉장히 커지는 이유인데 그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포괄 수가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진료 에피소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3차 약간의 자율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의사들이 병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포괄 수가제가 아니고 상한이 있죠. 네. 그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의사가. 그런데 일종의 조합.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비상고 또는 이른바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끼워서 할 요인들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과잉 진료, 뭐 의료비 지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총액제, 포괄 수가제 이런 것들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같이 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적정한 공급이라는 게 수요 측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의료인 숫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잡는 것들은 이런 제3의 그 독립적인 기구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에 내년, 내후년 정도 숫자는 일단 합의를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환자 국민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환자와 국민들 혹시 뭐 위험할 수도 있는 환자 국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후에 의사가 증원이 돼서 정부가 뭐 진짜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 환자나 국민들이 위험한 것도 정부는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환자나 국민들이 만약에 생명을 잃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정부나 의협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그럼 15년 후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의료계도 국민 여론은 의사 수가 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이런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의료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늘 이야기를 했다가 본인들 이익이 걸리니까 다 팽개쳐 버린다라는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돈 때문에 꼭 의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의사라는 직업이 특별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환자의 생명들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글쎄요. 그 뭐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페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곰궁하지 않게 그렇죠. 잘 살 수 예. 있는 직업이고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좀 뭐 강대강으로 가면서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모든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뭐 저기 명품백 같은 이슈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그런 정말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가 강공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의사협회 의사들도 예. 궁극적으로 국민들 지지를 못 받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서 본인들이 말하는 비합리적인 내용들은 버리시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수가 많아지면은 뭐 의사들 질이 나빠진다라든지 그 뭐 환자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그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죠. 예. 의사 지금 뭐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이 숫자가 는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 공급 측면에서 그 교육 수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 점진적으로 목표치까지 늘려가고 그리고 제3의 전문가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제3의 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총선 다가오기 전부터 많았는데 총선 다가오면서 그린벨트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강원, 충청, 파주, 그다음에 서초, 우면산 부근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뉘앙스가 많은 정책들인데 이게 다 개발, 뭐 어떤 부동산 가격 부양,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을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제 보기에 던진다고 생각이 돼요. 막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던지는 것 같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기고 봐야지. 그렇죠. 뭐 절박감인지 정말 무모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제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정책들을 너무 많이 던지고 있어요. 아까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정말 정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수도권 집중 심각하고요.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정책들을 엄청나게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그다음에 지역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지역 경제 뭐 활성화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또는 사람들이 적어도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그린벨트 풀어주자. 뭐 지금 그런 단순한 생각 같아요. 그린벨트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들 당연히 비판을 하니까. 왜냐면 산업단지 그 특화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만들 때 그러니까 총량 규제라는 걸 하잖아요. 그린벨트 총량 규제 빼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의 산업단지 수요가 있는 데는 수도권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게다가 지금 산업단지 지방의 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괴멸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업단지 자체도 지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의 지방의 산업단지를 하도록 풀어달라는 로비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주고 그러면 지역 경제 좋아진다는 식의 바람잡이를 하는 거죠. 이제 군사 보호시설 일부도 해제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뭐 법을 통해서 입법화되고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향후에 뭐 평가들이나 이런 절차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굉장히 알 수 없는 정말 이건 뭐 그냥 던지는 거다. 정책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던져보자. 아니 파주, 충청, 강원도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군사보호 해제 구역 된 곳 그리고 이제 딱 한 곳만 서초 우면산 일대인데 그쪽은 또 중요한 기지도 있고 군사안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침략이 우려된다, 뭐 이 침공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이런 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형을 놓고 보니까요. 서초 우면산 일대 그 옆에 또 과천 신도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앞뒤로 무슨 뭐 진짜 뭔가 분양가랄지 땅값이랄지 이런 거를 좀 쓱 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예. 그 사실 뭐 그린벨트 해제가 산업단지 유치하고는 거의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영향이 있다면 이제 부동산 그렇죠. 투기 같은 걸 부추기는 예.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면산 일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당연히 뭐 부동산 주위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지금 너무 안 좋고 특히 지방 그렇고 하니까 이제 그린벨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군사 보호시설 해제 이런 것들 들고 나와서 뭐 형식은 뭐 산업단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심리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띄워보려고 하는, 총선 전에 한번 띄워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